네, 오늘 장룡의 시사토픽 집중 인터뷰 시간에 모신 분은요,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지역구의 박찬대 국회의원인데요. 지난 국감에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존재를 지적해서 인터뷰한 이후에 매우 오랜만에 저희 시사토픽을 찾아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국회 일이 바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인천과 관련된 또 민주당 얘기도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찬대 의원이기도 하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죠. 지금 대변인 된 지가 몇 시간 됐죠? 이제 한 24시간 좀 넘었습니다. 대변인 되니까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프로그램 이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 어느 정도 급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작 대변인 됐었어야 되는데. 아니 어찌됐든 대변인 되시고 나서 첫 공식 방송 출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기쁨이고 예. 저희도 큰 영광입니다. 예, 뭐 이것 때문에 사실 또 네. 원내 대변인 스케줄도 좀 펑크내고. 아 그래요? 예, 여기에 출연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그럼 지금 회의가 예, 회의가 지금 있습니까? 다른 여기서? 대변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도는 괜찮습니다. 네. 왜냐하면 또 개인적으로 오늘 벌스데이시라고. 예, 그렇습니다. 콩그레츄레이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보통 국회의원들은 생일날 뭐 하고 지냅니까? 생일날 이렇게 예. 방송 출연합니다. 그래요? 아니 보좌관들이 케이크라도 이렇게 준비하고 뭐. 예,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네. 어저께 밤에 네. 우리 보좌진들하고는 간단하게 케이크 논아 먹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예. 사람 잘한 거 똑같거든요. 예. 암만 국정을 돌봐도 먹을 건 먹고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영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우선 그 지역 현안부터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요새 이제 인천 그쪽에 연수구 쪽에 이쪽에 핫 이슈가 이제 제2경인선. 기획재정부의 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이제 사업에 선정이 됐고 또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 선정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일단 네. 뭐 제2경인선 아시는 분들도 네.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우리 인천에서 서울로 올라가고 있는 교통편 중에서 네. 사실 철도편이 네. 몇 군데가 있기는 하는데요. 네. 우리 제1경인 전철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경인선 위로 네. 우리 부평 구청까지 오고 있는 7호선 네. 그리고 그 위에 네. 사실 또 영종도로 가고 있는 네. 선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공항철도. 네. 인천 서남부권에는 네. 철도편이 없어요. 그러네요. 서남부권의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죠. 네네네. 그래서 우리 연수구, 남동구 또는 시흥이라든가 부천에 있는 분들이 네.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 번의 차를 갈아타고서 1호선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죠. 자 그럼 정확히 노선이 예, 노선이 우리 연수구에서 시작해서 그래서? 남동구로, 네. 남동구에서 시흥으로, 그리고 부천으로 해서 네. 광명으로 연결돼서 구로까지 가고 있는 제2경인 전철인데요. 야. 그럼 번거로운 환승을 거치지 않고 네. 직접 서울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 상당한 교통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경인 제2전철은 네. 우리 인천의 서남부권과 또 부천과 시흥 네. 여기를 통틀어서 교통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노선입니다. 이러한 노선이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이 됐다. 사실 이런 광역철도망이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돈도 많이 들고요. 그렇죠. 네. 예비타당성 이거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다 그래서 모든 네. 게 완료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또 예비타당성 선정됐다라면 또 희망은 있는 거 아닙니까? 희망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네.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만약에 제가 한번 예를 들면 네.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의사라는 직업을 생각을 할 때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초중고도 일반적으로 공부를 잘해야 되고 그렇죠. 또 대학도 들어가야 되고 맞아. 레지던트도 거쳐야 되고 네. 전문의도 해야 되고 뭐 네. 많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의사가 되는 사건을 보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어렵죠. 어렵죠. 그렇죠. 그게 바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의대 입학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굉장히 생각보다 겸허하신 것 같습니다. 본인이 회계사라서 저는 회계사를 예를 들 줄 알았더니 의사로 예를 두고 계시네요. 예, 회계사는 아무래도 의사보다는 덜 알려진 직업이다 보니까 공부 저희도 조금 하죠. 그죠. 예. 네. 근데 저도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 어쨌든 하여튼 사람 냄새가 나는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말 그대로 이제 제2경인 전철이 교통 소위 그 사람들이 우리가 실어 나르고 시간이 짧아지고 다 좋습니다만 그 외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죠. 의미가 있고. 예, 그렇죠. 네. 일단은 제2경인 전철이 이제 이게 준공이 되고 네. 만약에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서울로 올라가고 있는 교통 시간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저희 지역구인 연수구를 대상으로서 얘기를 하면 우리 연수구에서 구로까지 간다라고 하면 1시간 이상 걸리게 되거든요. 살짝 돌아가는 격이 되죠. 지금 많이 돌아가죠. 지금 네. 수인선을 타고서 원인제역에서 갈아타야 되고 그렇죠. 부평역에서 갈아타야 되고 또 구로 신도림 등에서 또 갈아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런 과정을 만약에 제2경인 전철이 완공이 된다 그러면 바로 연수에서 남동공단을 거쳐서 논현으로 도림으로 서창으로 해서 네. 직접 바로 광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네. 한 30분 정도면 갈 수 있고요. 네. 그러면 편도로도 한 50여 분 정도가 지금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왕복으로 한 2시간 정도가 전략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 교통 시간을 줄인다는 거로 인해서 경제적 효과가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네, 아마 뭐 청사진은 너무 좋은데, 네. 자, 이 추진 과정 중에서 그래도 좀 이 앞으로 산이 좀 많이 남아 있죠.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뭐 해결해야 됩니까? 일단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됐으니까 일단 예비 타당성을 통과시켜야 되겠죠. 네, 통과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네. 이게 우리가 급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네. 우리 철도망 기본 계획이 아직 반영을 못한 상태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반영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대학 입학을 먼저 붙은 거예요. 그러면 대학 입학이 유효하게 되려면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겠죠. 철도 시설망에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본 계획에 반영하고 난 다음에 또 설계도 해야 되고 네. 착공도 해야 되고 네. 세월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타당성이 굉장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관철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달에 네. 한국도시철도공단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BC값이 1.1이라고 하는 네. 놀라운 값을 얻어냈습니다. 야. 보통 1이 넘어가게 되면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네. 사전 타당성이 1.1이 나왔죠. 그리고 올해 1월 24일에 국토부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했더니요. 네.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이 됐는데 네. 1순위로 되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4월 1일 날 기재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네. 높은 사업 타당성을 기초로 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건인 대학에 입학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예. 순차적으로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일부 주민들은 너무 오랫동안 열망했던 사업이다 보니까 네. 빨리 이게 진행되기를 원하는데 밥이 그래도 뜸을 들이고 익어야 먹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생각이 됩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세대나 인천 출신들의 저희 선배들이 가끔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참 인천 좋아졌다. 정말 인천 좋아졌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장룡도 있고 박찬대도 있고. 예. 근데 이제 청학역 보면 이제 지금 수인선의 송도역과 하고 이거 연수역 중간쯤이잖아요. 근데 이제 청학역 신설을 줄곧 이제 추진해 왔는데 청학역 신설이 그게 제2경인선으로 바뀐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게? 이거 뭐 바뀌었다기보다는 발전됐다. 발전됐다고 봐야 완전체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처음에 제2경인선은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네. 수인선에서 청학역을 신설해야 되겠다라고는 주민의 열망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 수인선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철도다 보니까 네. 역간거리가 가까워요. 그렇죠. 전체 평균을 내면 한 1.3km 정도 됩니다. 금방이에요, 사실은. 금방 그렇죠. 금방인데. 그런데 여기는 제일 가까운 연수역에서 또 그 다음 역인 송도역까지가 2.7km예요. 2배 이상 되는 거죠. 네. 2배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학역이 빠져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박탈감과 소외감이 커가지고 청학역을 신설해달라고 하는 열망이 십수년간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네네. 이 겁없이 덤비는 초선 의원이 네. 이 어려움을 예상하지 못하고 네. 그냥 들이댄 거죠. 네. 공약으로. 1년 동안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대통령 공약에도 집어넣고 네. 이듬해에 네. 또 그 다음에 또 우리 박남춘 시장 공약에도 집어넣었어요. 오호. 그래도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 그럴까? 했더니 이게 대통령이 공약하고 네. 시장이 공약한다 하더라도 이게 법과 규정에 맞춰가지고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제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청학역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된 비식값 아까 얘기했던 네. 이것이 1이 넘어야 되고요. 말 그대로 영양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업성이 네. 나오냐. 그렇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수인선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렇게 수익성이 나오는 구간은 아니에요. 근데 이미 개통이 된 상태에서 청학역만 달랑 짓는 게 비값이 1 이상 나오냐?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두 번째 조건은 더 어렵습니다. 돈이 남아야 돼요. 그렇죠. 아까 이 비식값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경제적인 것, 비경제적인 효과까지 다 따지는데 두 번째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것저것 다 떠나서 돈이 남냐. 수익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그건 더 어려운 조건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건설 비용을 요구하는 측에서 다 부담해라예요. 그 세 번째 조건은 만족할 수 있죠. 네네. 시장님이 이거 우리가 다 짓겠다. 그러면 되니까. 그런데 이게 법과 규정에 따라서 1번 조건 빚값과 2번 조건 현금이 남느냐.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서 여기서 많이 지연이 됐었습니다. 네. 언제 통과될지 모르고 법과 규정을 바꿔보려고 하는 노력도 굉장히 많은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계속 모으다 보니까 뭐 박남주 시장님 그리고 그리고 또 남동갑의 맹송규 의원 세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모아 보니까 발전적인 방안이 나온 거죠. 어허. 이거는 수인선의 청학역을 단순하게 짓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차라리 이 지역 전체의 교통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광역철도망을 놓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어떤 사람들은 제2 경인 전철로 대체됐기 때문에 청학역 신설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냉정하게 말하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훨씬 더 빠르다. 대안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뭐 패스트트랙 얘기하지만 최장 300일 이상 걸리면 이거 슬로우 트랙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그게 아니고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은 우리 듀데이트라고 얘기하는 한도를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진행하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청학역 신설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그 민의를 따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2경인선이라고 하는 더 합리적이고 좋은 방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훨씬 더 발전적인 형태고 빠른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림이 더 커졌어요. 네. 자, 이번에 이제 좀 저 카톡도 왔습니다. 프로 친구로 박찬대 의원의 그 민주당 대변인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저분하고 저속한 언어 말고 간결하고 깔끔한 고품격 논평 부탁드립니다. 예. 라고 우태백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 지켜보는 유권자들이 많습니다. 예. 자, 어찌됐든 이제 원내대표 뽑혔어요. 자, 또 이인영 의원이 이제 대표가 되셨어, 원내대표로. 자, 뭐 어떻게 됐다고 보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요. 이인영 대표가 사실은 뭐 좀 뭐 당선은 되셨지만 3순위 뭐 세 번째 아니었냐. 예측이 됐나요? 예측이 안 됐죠. 근데 우리 결과를 보면 뭐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그렇죠. 네. 저는 이러한 경향들이 국민들한테서 막 나타나고 있었어요. 우리 20대 총선 민주당이 일당 될 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는데 일당이 되는 과정과 또 호남의 또 이반 이런 거를 보면서 결과는 예측하지 못했지만 네. 결과를 보고 나니까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인영 대표가 선출될 거라고는 많은 사람들이 초반에 예상하지 못했지만 선출된 결과를 보고 나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예측 못한 게 이제 이인영 대표의 예측도 못했지만 박찬대 대변인의 지명도 예측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이제 그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많이 계셨죠. 예. 그렇습니까? 예, 많이 홍보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축하할 일입니다. 또 이제 자유한국당은 계속 좀 밖으로 돌고 있는데 이제 대변인으로서 이제 발언을 하셔야 되네요. 네. 그동안에 일반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는데 이제 원내 대변인으로 지금 이 자유한국당 뭔가 이제 새로운 돌파구를 좀 찾아야 되는데 원내대표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어저께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야당을 다 방문을 했어요. 네. 자유한국당부터 방문을 했는데 그 뭐 따뜻하게 나경원 대표께서 맞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생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를 열겠다라고 하면 밥도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밥도 잘 먹고 말도 잘 듣는 또 원내대표가 되겠다. 우리 당 원내대표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마 민생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자유한국당도 국회 안으로 들어와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싸울 것은 싸우고 해야 되는데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새로운 또 우리 원내대표께서 또 기꺼이 민생에 집중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국민들 눈높이에 맞출 수 있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긴급한 민생 또 재해 이 복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긴급한 추경 이런 거에 집중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어제는 물론 이제 덕담 수준의 말씀을 나누기는 했지만 그래도 좋은 모멘텀은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덕담 와중에도 서로 날카로운 언중유골이 좀 있었더군요. 예, 뭐 누구 말을 잘 들을 거냐 뭐 이런. 뭐 국민의 말을 잘 듣겠다고 하는데도 이제 또 서로 시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그건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태도는 좋고 내용은 날카로웠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했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원내대표로서 어떤 포부가 있으십니까? 예, 뭐 1년 동안 뭐 홍영표 전 원내대표님 고생 많이 하셨죠.
저도 인천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원내 대변인을 맡게 되었는데요. 네. 우리 인천의 목소리도 여기에 담을 수 있도록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를 길러주시고 뽑아주신 유권자들을 생각해서 네. 기품 있고 그리고 격조 있는 대변인의 역할을 충분하게 다 할 거고요. 네. GTX 비노선 예타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우리 인천의 많은 부분들이 통해서 야 인천 출신의 정치인들 정말 품격 있다. 내용 있다. 실력 있다. 이런 내용들을 보여드릴 수 있게끔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도는 겸손하게 하는 일은 날카롭게. 그렇죠. 기대도 되겠습니까? 예. 오늘 많이 여기까지 도와주십시오. 네, 말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